그러면 오늘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탄핵은 정치적인 의미의 탄핵 표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 과연 어떻게 될까? 예상대로 탄핵 표결은 통과될 걸로 전망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시작 전 이상민 장관 탄핵안 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가결인데 민주당만으로도 의석수가 넘죠. 탄핵안 야 3당 의원 176명 발의, 27명 이탈표 나올 시 부결된다고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적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지난 주말 의원 전원에 전화 돌렸습니다. 어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습니다. 8월 본회의 참석 여부 회신해달라, 불참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달라라고 막판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선 탄핵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즉시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재의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요.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및 직무 정지 국면이 됩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제 대정부 질문에도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 통과를 자신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들어보시죠.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 장면이 상당히 지금 논란인데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 통과를 자신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려요. 기분이 좋냐 안 좋냐? 72시간 후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할 거냐?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질문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참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죠. 기분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물론 그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민해서 어쨌든 합의에 이루어서 탄핵안이 176명 의원 발의로 한다는 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하고 해서 탄핵안 가결하기 전에 장관 교체해라 이런 논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헌재가 결정될 때까지 행안부 장관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건 정치적 의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가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장관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위세이지. 아무리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코멘트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 논의를 이미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왜? 국민들이 원하는 게 행안부 장관 교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또한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폭풍에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이라도 이진복 전무수석이나 국회를 통해서 가결되기 전까지의 여당과 대통령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의 이 돌직구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에게 비판하고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을 왜 지우지 않느냐라는 비판 말씀이고,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정치적인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큰데 정청래 의원 지도부잖아요. 이렇게 조롱하듯 놀리듯 탄핵 국면을 처리해서야 되겠냐라는 비판의 말씀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이탈표는 없겠죠 오늘? 이탈표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탈표는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방금 김영주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사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계속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교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파면을 요구를 했었고 교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상민 장관은 문제가 없다, 큰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상민 장관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태원 참사가 100일이 지난 이후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유불리보다는 진짜 정치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공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다. 예,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보면 그때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제 그때 국민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올바른 정책을 내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임의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 당시에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우리 유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는 정도만이라도 이상민 장관이 보였더라면 지금 이렇게 탄핵 국면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내 잘못이 없어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질문에도 나는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나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탄핵 국면까지 왔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다. 이번 탄핵 표결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군요. 저는 전재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릴 텐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예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전용기 의원이 밝힌 탄핵 추진의 정치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 보도해드렸는데 사실은 최고위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 탄핵 국면을 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궁금증이 있는데 네. 72시간 뒤면 집에 가실 텐데 기분이 어떠냐, 집에 가서 뭐 할 거냐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질문과 이런 모습이 과연 이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본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조금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72시간 이내 가결을 뭐 자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결을 전제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게 법적 책임과 이제 정치적 책임은 다르죠, 이것은. 그래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저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 그런데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건 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그만두라고 해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또 일방 처리를 했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이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돼야지 탄핵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부족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까지는 아닙니다. 국민 정서에 위반했다.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만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마치 어떠한 그런 그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게 법적인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이러한 형국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 또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민주당의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죠. 뭐 이러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의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사형? 아니면 뭐 무기징역? 사실
이 정도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러한 증거나 아니면 법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물러나서 내가 밀어붙여서 결국은 탄핵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은 정말 의회 독재, 169석의 의회 독재라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이 탄핵이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만 봐준다면 저는 100%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탄핵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민주당에게 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걱정이 나왔습니다. 동명의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훗날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친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네.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종파가 예.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예.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것과 해임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을 표결시켜서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서 헌재까지 가는 것은 명백히 이제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이야기들 많은 출연자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이 여야 사이에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앞으로도 충분히 할 테니까